아이의 두뇌 발달, 성장, 면역을 돕는 많은 중요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엄마의 모유 속 성분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커피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바요의 모유 케어 센터의 영양사 문경화입니다.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유 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모유 영양 분석 서비스와 또 모유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에는 아기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와 또 두뇌 발달, 또 면역 체계를 돕는 여러 가지 많은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유에 면역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초유는 맨 처음 나오는 모유를 말하는데 초유는 엄마들마다 나오는 시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짧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틀 만에 초유가 끊어지기도 하시고요. 길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까지도 나오시는데 이제 초산보다는 경산이신 산모님들이 초유가 더 길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유에는 면역 성분이 많아서 초유만은 꼭 먹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 면역 체계는 아이가 태어나서 1년에서 2년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유 속에 있는 면역 성분을 최대한 아이가 먹고 이 면역 체계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엄마의 영양 관리를 통해서 모유 영양 관리와 함께 또 장 건강 관리를 하신다면 우리 아이한테 좋은 면역 체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에 많이 걸리는데요. 분유 수유화보다 모유 수유화가 아토피나 천식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한 아이들은 분유 수유화보다 훨씬 더 잔병 치레가 적고 설사나 또는 감염 확률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유 수유는 아기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줘서 분유 수유화보다 IQ가 훨씬 한 10 정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모유 수유는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아기가 젖을 빨게 되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저 분비에도 관련이 있지만 엄마의 자궁을 수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엄마의 산후 행복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또 모유수유를 하시면서 아기와 눈을 맞추고 또 아기와 체온을 접촉하면서 EQ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신 엄마들이 자궁암, 유방암, 자궁내막염, 또 골다공증, 난소암과 관련된 암 발병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수유는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시게 되면은 엄마의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모유수유 시 500에서 600kcal 정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산후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에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전유가 뭔지 후유가 뭔지 물어보시는 산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전유가 나쁘다, 후유가 나쁘다 이런 것은 없고요. 전유, 후유 모두 다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전유는 쉽게 말해서 아기가 먹는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타이저 역할이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유를 처음 먹을 때 이 전유에는 수분과 유당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잘 빨게 됩니다. 전유 후에는 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후유에는 전유보다 아이 성장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단백질, 지방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후유도 충분히 먹이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유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전유를 짜고 후유부터 먹이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전유부터 먹이시고 후유를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후유는 언제부터 나오냐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산모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전유부터 먹이면 후유까지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유 같은 경우는 젖이 충분히 가벼워질 정도로 먹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후유까지 다 먹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젖을 먹이신 후 반대쪽 젖을 먹이시는데 중간에 이제 전유로 먹이다가 혹시나 끊어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음에 먹일 때는 먹이던 저쪽을 먼저 먹이시게 되면은 후유까지 같이 먹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6개월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완모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완모 성공 후에 바로 분유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유식 들어가면서 모유를 간식처럼 점차 양을 줄여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단유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별히 갑자기 모유를 끊고 이제 분유로 바꾸실 경우에는 아이들이 잔병치레가 많아질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유 속에는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면역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유는 먹일 수 있는 한 최대한 길게 먹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가끔은 모유양이 너무 적어서 이제 분유랑 같이 혼합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혼합 수유로 갔다는 거는 결국 단유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유를 충분히 먹이시고 싶으시다면 모유양이 좀 적더라도 계속적으로 아이가 모유를 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모유는 아이가 빠는 만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빠는 자극에 의해서 모유가 생성이 되고요. 이 모유가 몸에 남아있으면 다음에 모유가 만들어질 때는 이 남아있는 모유만큼 더 적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분유로 바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모유 수유를 시도하시는 게 모유 수유를 길게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유수유의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유수유 꼭 해봐야겠다라는 결심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모유수유는 단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유 영양 관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산모님들이 영양 결핍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모유 영양은 충분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유 영양 분석을 해본 결과 현대 산모의 모유 속 부족한 영양 성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분이라든지 또는 비타민 D라든지 또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부족하신 것들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 모유 속 영양 성분이 과연 균형이 잡혀 있는지 꼭 모유 영양 성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산모피아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저희 모유 영양 분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모유 영양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또 모유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유 영양 성분 분석을 받아야 할까요? 아기가 생후 4개월 정도 되면은 출생시 체중의 2배가 되고요. 또 생후 1년이 되면은 출생시 체중의 3배가 되는데 이 말은 곧 태어나서 1년 동안 매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영양 관리가 평생 키와 또 체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수유아보다 IQ가 10점 정도 높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유 속에는 이 두뇌 발달을 돕는 DH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출생 시 첫 해 아기의 뇌의 부피는 출생 당시에 거의 3배고요. 또 뇌의 무게가 성인 무게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두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뇌 발달은 사실 임신 후기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부터 급속히 발달을 시작을 하고요. 생후 1, 2년 내에 7, 80%를 완성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모유 속에는 면역과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면역 체계 또한 생후 1년에서 2년 정도 완성이 되는데 이 면역 체계를 잘 완성시키려면 이 모유를 통한 면역 성분들이 아이한테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장내 환경을 잘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의 평생의 면역 체계를 잘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유 속에는 아이의 두뇌 발달, 성장, 면역을 돕는 많은 중요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엄마의 모유 속 성분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유의 영양은 엄마의 영양 상태, 즉 엄마가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 어떤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영양 분석을 통해서 내 모유 속에 성장 발달을 돕는 영양 성분, 또 두뇌 발달을 돕는 영양 성분, 또 면역 발달을 돕는 영양 성분이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 중에서 부족한 성분들이 있다면 엄마의 식사로 어떻게 이 성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지, 또 아기가 이유식을 먹는 시기 때는 직접 식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유에 부족했던 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아기 이유식을 통해서 아기한테 직접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유 영양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과지를 받아보실 텐데요. 결과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 모유 성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내 모유 상태가 양호한지, 보통인지, 또는 노력이 필요한지, 또는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부족한 영양 성분들을 봤을 때 부족한 영양 성분들이 내 나이대의 산모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내가 높은지 낮은지 또 점수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성분들을 또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저희가 실제 식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식사와 관련해서는 신청서를 통해서 적어주신 엄마의 식습관을 또 간단히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모유 영양 성분을 받아보셨는데요. 이제까지 받아보신 산모님들의 모유 평균과 또 내 모유 영양 성분과의 또 차이점이 어떤지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평균에도 좀 부족하다 하는 성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이런 성분들은 특별히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모유 속 영양소 중에서 DHA는 엄마의 식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DHA는 아이의 두뇌 발달을 돕는 오메가3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HA를 처음 분석하신 산모님들 중에서 좀 낮게 나오신 산모님들에게 영양 컨설팅을 통해서 DHA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드렸을 때 한 3개월 후에 다시 재분석을 해봤더니 이 DHA 성분, 오메가3 성분이 모유 속에서 많이 높아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